그리고 이때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없다고 수없이 이 말을 했어요. 영상에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막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목 2명은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확 바꿉니다.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속내를 이제 확 드러내기 시작했죠. 네. 4월이잖아요 이제. 4월 18일이 가시권이 들어왔잖아요. 이때까지 꽁꽁 숨겨놨던 거를 드디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은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고 까고 있는 것이고 네. 4월 18일 같이 지연시켜가지고 2명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는다면, 각하는 안 된다니까요. 네. 절대로. 기각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 남은 선택 아닌가? 네. 지연 아니면 인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하면 인용이고. 이번 주에 하면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안 하면은 4월 18일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 권성동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란 수괴가 자기를 재판할 재판관을 자기가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리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 이게 택도 없는 소리지.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 탄핵 재판관을 자기가 골라?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근데 저쪽에서는 41명 주고 2명. 2명 이제 해야지. 9명 가자며. 완전체 만들자며. 우리가 1명 임명했잖아. 그렇게 하기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덕수 대행 만나자고 한 거예요. 빨리 그 파국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자. 근데 한덕수 생 깠죠? 네. 전문용어로. 한덕수 핑계가 뭡니까? 핑계가 거창했습니다.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해보겠다. 필링 오프 하고 있네. 우리 법 연구에 출신 헌법 재판관들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과거 우리법 연구에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호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출신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던 권 원내대표는 201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시 판사를 두고 정확하게 판단하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후 이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았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땐 이 판사를 겨냥해 짝퉁, 위조 지폐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지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이중잣대를 두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땐 우리법연구회가 경외의 대상이고 지금 우리법연구회는 비난 대상이냐고 직격했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애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법연구회를 계속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불과 한 2년도 안 된 시점의 발언과 완전 대비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6월에는 강원랜드 채용 특강 1심 선고가 있었고요. 공정하게 판단 내려주신 우리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 자신의 사건이었잖아요. 자신이 이제 피고인이었던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는 카르텔이다. 사법 카르텔이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질문 안 드리고 발언하시죠.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아시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서 법률가가 많지 않습니까? 권성동, 나경원, 주진우 다 법률가인데 국민들이 과연 저분들한테서 무엇을 배울까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1922연 내노란불적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앞두고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한테 불리한 무죄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사법부를 공격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전 얘기입니다. 이틀 전의 얘기와 이틀 후의 얘기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하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심과 상식에 근거한 공격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텐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치를 믿고 살아갈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법 연구에 관련돼서도 숱하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뭔가 삼국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자는 생각으로 연구 모임을 하는 거지 예. 법조인의 양심과 상식을 갖고 판결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엮어서 나한테 유리하면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 훌륭하다 그러고 나한테 불리하면 우리법 연구의 소속 판사들은 마치 법적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 상태로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선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을 알겠습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봤던 정치를 하는 권성동 대표의 모습은 저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예. 일관성이 있었고 나름 되게 합리적인 정치인이었고 근데 아마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제 지금 정부가 워낙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 대통령실이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고 좀 안정시켜주는 이런 발언이 필요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정도의 호소로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끌어가야 될 중진 의원이면서 주변에는 많은 중진 의원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기각과 각하 중 인용과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를 인용에 대해 조기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란수계가 헌법 유린을 떠드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란수계가 헌법 이유를 까고 있네. 안 되나 이름? 뭐 없잖아요 앞에 그쵸? 영어로 이제 필링 오프, 견과류 껍질을 깐다는 뜻이죠. 예. 예.